이민. 그 다음에 정유. 신축. 이 사주는 음간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냐면은 양간은 기에 종하고 음간은 세에 종한다고 했어요. 세는 세력이 어떤 놈이 제일 강하냐, 그럼 강한 놈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음간이기 때문에 세력에 종한다고 그랬어요. 자, 세력에 종하니까 나는 인중 병화에 통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월에다가 통군을 했으니까 강하겠죠. 하지만 나는 음간이에요. 그럼 임수는 축중기에서에다가 통군을 하고 임수가 투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금생수까지 받고 있고 여기서 금생수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금수가 강해요. 여기다 사유축, 유축, 금구까지 짜가지고 금수가 강해요. 그러면은 금은 화급금이니까 편재예요. 수극화니까 정관이에요. 재관이 강한 사주예요. 재관이 강하니까 나는 여기에 비견급제가 인중병화에 있어요. 그리고 목생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수죠. 인비란 말이에요. 나는 두 군데에 통고를 했지만 얘네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력이 종한다 그랬어요. 세력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세력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나의 용신은 나의 부모 형제가 용신이 아니고 나는 부모 형제를 버리고 남자잖아요.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재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재관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간 인중병화의 뿌리를 내렸지만 음간이기 때문에 세력을 쫓아간다. 그런데 음간이지만 이 세력에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유축 구글자고 신금이 투관되고 축중개수에 뿌리를 두고 임수가 투관이 됐다. 인중간목과 인중병화가 강하게 통군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부모가 인목이에요. 그리고 나의 형제는 병화예요. 그런데 나는 음간이니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남자 쫓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중간목과 인중병화가 강하게 통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력에 쫓아가야 하는데 인중간목과 겁제 인중병화가 가는 것을 방해하니 이것이 오히려 귀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시집을 가는 남자 쫓아서 시집을 가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엄마 아빠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방 안에 누워 있어. 형제들은 아직 어려. 내가 돈을 벌어야만이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불쌍하고 동생도 불쌍해요. 하지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시집을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여자가 가야 될 운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 쫓아 시집을 가야 하는데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시집을 가는 나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예 부모 형제가 없는 게 낫다. 그래야 내가 홀가분하게 남자 쫓아서 시집을 가죠. 그런데 나는 시집을 가긴 가지만 부모 형제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동생들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 엄마 아빠는 아파가지고 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그래도 이걸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여자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이때는 귀신이 되는 것이다. 사주상에서 귀신. 그래서 이 여자 음간은 이때는 인비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부모 형제가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나 금의 세력이 강하니까 간목과 평화를 버리고 금재성과 수관성을 쫓아가야 한다. 종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또 있다. 임수가 정임합으로 잡아버린다. 임수가 이게 정임합으로 이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화기격이라고 배워요. 화기격은 뭐냐면은 병신합 수로 변했어요. 그러면 나는 정임합 금으로 변했어요. 합목, 정임합목. 정임합 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목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으로 변해가지고 목이 나의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화의 목은 목세화하니까 인수잖아요. 난 인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기격인데, 그런데 인수로 가려면은 여기서 방해하는 글자가 없어야 돼요. 방해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화기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임합 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글자가 목이 극하거나 또 목이 극하거나 목을 극하거나 이 글자가 방해하는 글자예요. 목을 극해하는 글자는 이 금이에요. 금극목, 금극화. 정임합 목으로 변해가지고 목으로 변했어요. 변화가 됐는데 이 금이 금극목으로 이 변화된 글자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화기격으로 못 가고 이건 무지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이게 목생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생화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목생화로 가는 게 이거 목을 극하는 건 뭐야? 금극목이지만 또 목극토. 내가 이 토가 있잖아요. 이 목극토. 내가 극하는 글자나 나를 극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내가 화기격으로 변화하는 거를 못 가게 방해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만약 화기격으로 갔다. 이건 인수예요. 그럼 인수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대학 총장, 학문으로 막 최고봉을 달리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방해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 총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학교 선생님, 평선생, 교감, 교장도 못 되는 그런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화격이라고 하는 게. 화기격은 화기격이지만 가짜 화기격이라는 얘기예요. 화는 뭐냐면은 이건 변화할 화자. 목으로 변화를 하는데 뭐가 변화를 하느냐? 이 기운이 변화하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그러니까 원래 화의 기운이 정임합 목으로 변화를 하는데 방해하는 글자가 없으면은 인수격. 인수, 학문계통에서 내가 그냥 최고봉을 달리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되는 거고, 가화격이 되면은 이건 완전히 변하지 않아서 방해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화격이라고 하고, 가화격은 그냥 국민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거, 아니면은 학교 행정실이나 이런, 하여간 학문계통에서 최고 말단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가화격이 되면. 요거는 이제 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임수가 정임합으로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내 시바자락을 자꾸 못 가게 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금수이지만 임수, 남자에 의해서 인생을 망쳐버린다. 이게 수국하니까 이 남자가 이게 나를 잡아버렸어요. 이 남자로 인해서 이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간은 기에 중하고 음간은 세에 중한다. 기에 중한다는 얘기는 양간이니까 내가 간목이다. 그럼 뭐 비견겁제, 인수와 비견겁제예요. 인수는 뭐예요? 수죠.
비견겁제는 목이죠. 인비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인비가 용신. 인수와 비견겁제. 이거는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상세한 방법은 이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양가는 원령을 득하면 종하지 않고 원령을 득하면 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가는 원령을 득했다는 얘기는 나는 임수일주예요. 임수일주니까 양간이에요. 원령을 득했어요. 그럼 월에 수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의 뿌리가 비겁, 그러니까 임계수, 지장간 속에 만약에 진토다, 월이 진토다, 진중 개수가 있죠. 여기다 지금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신금이다, 신중임수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해수다, 그리고 자수다, 여기다 또 통보를 했어요. 월에 이걸 원령을 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령을 득했다. 그러면 원령을 득하면 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천간의 식신, 상관, 재성이 아무리 강해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임수는 원령을 득하면은 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나의 용신은 인수와 비견겁제라는 뜻이에요. 월에다가 나의 뿌리가 있으면은 인수와 비견겁제가 용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간은 세력에 종한다. 그래서 음간은 천간에 투관된 강한 글자에 따라간다. 관이 강하면은 관을 쫓아가고, 재성이 강하면은 재성을 쫓아가고, 식상이 강하면은 식상을 쫓아간다. 식상이 강하면은 식상을 쫓아가야 되니까 직업을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서비스업 쪽이나 예체능 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재성이 강하다?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겠죠. 관이 강하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럼 관이 강하다? 그럼 남편이 용신이겠죠. 남편이 용신이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용신이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남편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죠. 식상이 용신이다? 그러면 자식을 빨리 낳는 게 좋겠죠. 왜? 자식을 빨리 낳으면 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갑인일주, 을묘일주, 권록이 일지 배우자 중에 있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프다. 일지에 권록이 있는 사람들, 여자들. 왜 그러냐면은 갑인일주, 을묘일주, 권록이라고 했으니까 경신, 모든 거, 하여간 일제 전부 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랬어요. 권력은 뭐예요? 비견겹자란 말이에요. 비겁이 일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이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유는 결혼을 하고 남편을 쫓아가야 하는데 못 쫓아가게 형제가 붙잡는 거예요. 다리를 딱 잡고 누나 시집가지 마. 누나 시집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나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붙잡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간목이 만약에 관이용신이에요. 그럼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일지에 갑인일주야. 그럼 내 밑에 형제가 있잖아요. 내가 형제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와가지고 결혼할 상대전 와가지고 우리 빨리 결혼합시다 졸르는데 밑에서 어린 동생은 누나 시집가지 마 이러고 졸르는 거예요. 나는 시집가야 발복이 되는데 이게 용신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결혼을 하고 남편을 쫓아가야 하는데 못 쫓아가니 남편 복이 없다.
관이 왔으면 빨리 남편을 쫓아가야 내가 발복이 되는데 얘 때문에 어린 형제들 돌보느라고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용신운이 와서도 이걸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양가는 그래도 조금 낫다. 갑인일주는 인중평화로 딱 빠져나가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지만 을묘는 이게 지지가 다 목이에요. 지지가 다 목이니까 뭐예요? 내 밑에 전부 다 형제들만 주르륵 있는 거예요. 형제들만 주르륵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동생들 국민학교 다니는 동생들 놔두고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빠는 돈 번다고 저 객지로 나갔어. 나 혼자 동생들을 돌보고 있어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하면은 얘네들 버리고 못 간단 말이야. 나는 이 쫓아가야 내 인생이 확 피는데 관이용신이니까 못 가니까 뭐예요? 얘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동생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왜? 얘네들 돌보느라고 내 인생 꽃도 못 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란 얘기예요. 귀신. 그래서 음간 을묘의 신유일주는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융통성이 전혀 없고 고집불통이다. 그 다음에 신유일주는 보석에다가 뿌리를 내리니 이 신유는 천간도 보석, 지지도 보석이에요. 보석에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최고이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고 고집불통이라 결혼 생활이 어렵다. 남녀모도 신유일주는 인물은 괜찮으나 고집이 너무 강하다. 신유일주는 보석이니까 천간지지가 다 보석이니까 신유날 태어난 사람들은 얼굴이 미인들이 많아요. 얼굴이 막 백옥같이 뽀해가지고 너무 이뻐. 그런데 신급은 금은보석 세부치잖아요. 가위, 칼, 바늘, 면도칼 무지하게 날카롭잖아요. 미인이지만 굉장히 쌀쌀맞고 냉정하고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룩은 사상은 건전하고 나쁜 인간은 아니지만 부부 애정 문제에서는 양보가 안 된다. 결혼 생활은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은 결론은 이혼밖에 없다. 나 혼자만 받으려고 하면은 결혼 생활은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 이제 이게 본격적인 이제 통곤론이에요. 이제 여지껏 얘기한 거는 그냥 서론이고 지금부터는 진짜로 이제 통곤. 어디에다 통곤을 해야 강하냐? 간목이다. 간목의 뿌리는 첫 번째 인묘진 방압이에요. 인묘진 방압. 처음에 제일 간목의 뿌리가 강한 곳이 인목이에요. 인묘진의 방압의 첫 번째 글자 인목. 두 번째 글자는 간목의 장생인 해수예요. 해수는 해묘미 삼합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방압의 첫 글자 인목 걸룩이 간목의 첫 번째 힘이 강한 글자이고 두 번째 힘이 강한 글자는 해묘미 삼합의 첫 글자인 해수 장생이 두 번째가 힘이 강한 글자이다. 그래서 내 용신이 나는 간목날 태어났는데 용신이 인목이다. 용신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겠죠. 굉장히 강하고 용신운이 오면은 크게 돈을 벌겠죠. 인수가 용신이니까 비견겁제가 용신이니까 비견겁제는 도 닦는 건데 거진데 비견겁제가 용신이란 뜻은 이 사람 용신운이 오면 굉장히 강한 곳에 통근했으니까 크게 발복을 하겠죠. 뭐로 발복을 하겠어요? 비겁이 용신이니까 도잖아요. 도는 종교계통이란 말이에요. 종교계통에 들어가면 크게 발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종교계통이 아니고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발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수는 나한테는
수생목이니까 인수예요. 인수운이 나한테는 용신이란 뜻이에요. 그럼 인수운이 만약에 왔어요. 그럼 발복을 하겠죠. 그러면 뭐로 돈을 버느냐? 인수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팔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식상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식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커피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내놓으려면 뭐야? 커피숍. 이거 커피 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식상이에요, 다. 그런데 재성이 용신이야. 그럼 뭐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재성은 돈이에요. 돈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식상은 만들어서 벌어야 되고 재성은 돈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장사예요, 장사. 식상은 만드는 기술, 재성은 장사. 그럼 식상과 재성이 용신이다. 그럼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까요?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식당 같은 거 음식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식상이 용신인데 재성이 아직 안 왔어. 식상은 왔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재성이 와야 장사.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재성은 사업이라면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런데 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만드는 것만 왔어요. 주방장 하면 되게 좋겠죠? 주방장 하여간 내 만드는 어떤 기술자, 공장에 들어가서 만든 기술자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용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의 뿌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목의 첫 번째 강한 글자는 인목이고 두 번째 강한 글자는 해수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한 글자는 묘목이에요. 묘목은 목의 왕지고 방압의 두 번째 글자고 해묘미의 두 번째 글자예요. 요게 목의 세 번째 강한 통근이에요. 인목은 첫 번째, 해수는 두 번째, 묘목은 세 번째가 간목한테는 강한 글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토. 진토는 옥토에 나무가 옥토에 뿌리 내려오면 나무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토는 인묘진 방압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순서가 진토이다. 그래서 간목의 뿌리의 순서는 첫 번째가 방압인데 방압 첫 번째 글자 다음이 삼압의 첫 번째 글자가 하고 나머지는 방압이에요. 진토 다음에는 미토가 오겠죠. 미토는 방압은 인, 묘, 진이 방압이에요. 그리고 삼압은 해, 묘, 미가 삼압이에요. 그럼 뭐예요? 간목은 방압과 삼압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미토, 미 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진 중에 을목이 있어요. 묘, 해 중에 간목이 있어요. 이거는 해수는 수생목 인수예요. 인수이지만 인수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여기에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고 진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여기에 을목이 있기 때문이고 미토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미중에 을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목의 통분 순서는 이렇게 총 5가지이다. 5가지. 그래서 요거는 딱 머릿속에 집어 넣어둬야 돼요. 딱 그래서 딱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천간에 간목이 있는데 빨리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내 간목날 태어났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딱 봤어. 미토가 있어. 아 그럼 통근을 했어. 통근을 했지만 뿌리 중에서 제일 약한 미토에 통근을 했어요. 그럼 뭐야? 나의 뿌리는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간목이 인목에 통근을 하면 걸룩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힘이 아주 강하다. 간목이 인목을 만나면은 자기의 계절 걸룩이기 때문에 힘은 강해진다.
인목이 월지에 있다면은 힘은 엄청 강해진다. 인목이 시지에 있으면은 두 번째 강한 자리에 통근을 하였다. 그러니까 인목이 첫 번째 힘이 강한 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